저는 라이너에서 지금 테크니컬 리드로 근무하고 있는 허훈이라고 하고요. 라이너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라이너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 조금 드리면은 라이너는 요 A16G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요 A16G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 GenAI 프로덕트 중에서 좀 사용량 기준으로 이제 랭크를 매겨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4위, 이제 그 다음에 9위 하면서 세계에서 퍼플렉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AI 검색 엔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용자 페르소나를 구성되는 걸 보면은 언더그레이드, 뭐 마스터, PhD 앤 비욘드 이런 식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문서와 답변 이 두 개가 다 페어로서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헤드쿼터는 서울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브랜치 오피스를 두고 그 북미 활동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에이전틱 서치 관련해서 아마 소제목이 조금 다를 건데 에이전틱 서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그 발표 장표를 준비해 봤고요. 발표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지금 그 강행군에 달리시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AI 서치 관련해서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서치는 뭐냐? AI 서치 다음에 에이전틱 서치라는 키워드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에이전틱 서치는 무엇이고 어떤 디퍼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O1, 뭐 R1, O3 나오면서 리즈닝 모델이 되게 핫하잖아요. 이 에이전틱 서치가 리즈닝 모델을 만났을 때 또 어떠한 그 가치 창출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저번 달에 오픈AI가 딥리서치 내놓고 퍼플렉시티 딥리서치, 뭐 G나 이렇게 연달아서 딥리서치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느냐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 서치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AI 서치를 검색 과정과 경험의 재개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는 과정은 크게 저 4가지 페이지를 거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검색을 먼저 하겠죠.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뭐 기후동행 카드 분실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이제 블루링크들이 나오죠. 이 블루링크 중에서 내가 어떠한 문서를 열람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그 열람을 하러 들어가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보통 첫 단락이 나오지 않죠. 첫 단락이 나오지 않고 기후동행 카드란 무엇입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또 좀만 내려도 또 안 나오죠.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이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검색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구글 검색에 기반해서 20년간 겪었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AR 서치는 하나의 액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기후동행 카드 분실이라는 동일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이제 에이전 시스템이 문서에 대한 선별과 열람을 스스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탐색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문서 내에서 어떠한 정보에 기반해가지고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이테이션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검색을 우리가 사용자가 검색어를 떠올리는 것부터 문서를 선별하고, 그리고 문서 내에서 쿼리와 유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이 수행하는 게 전통적인 검색이었다라고 하면은 AI 서치는 사람은 인텐트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인텐트만 전달하고 인텐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검색어를 생성하고 스스로 문서를 선별하고, 그리고 문서 내에서의 유관 정보 탐색까지 모두 기계가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 AI 검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AI 서치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실제 도식도인데 왼쪽은 저희가 오늘 안 다룰 거예요. 저기는 이제 검색 엔진 쪽이어서 오른쪽 에이전트 쪽만 다룰 건데, 여기 에이전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런 컴포넌트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용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 질의가 한 번의 검색이나 한 번의 퍼스펙티브 관련된 그 탐색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게 처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레이어가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의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인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판별이 되면은 이 사용자의 인텐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브 태스크들을 생성해서 풀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컴포넌트도 두 번째로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서브 태스크 혹은 메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검색을 수행해야 될지도 저희가 직접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을 때 이 수집된 정보에 기반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앤서를 이제 생성하는 것도 마지막 컴포넌트로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AI 서치 제품을 만든 지 2년여 정도가 지나고 있고, 작년 10월쯤에 오픈AI가
그 언어 모델의 팩츄얼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심플QA라는 벤치마크를 공개를 했어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AI 서치 제품을 이 심플QA 벤치마크 대상으로 그 벤치마킹을 진행을 했고요. 심플QA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정말 팩트 체킹 쿼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이 쿼리들이 거의 4-5천 개 정도 모여 있는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랑크푸르트의 1970년대 코치가 누구였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퍼플렉시티보다도 실제로 한 3포인트 정도 높은 그 퍼포먼스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I 서치이고요. 그러면 에이전틱 서치가 뭐냐? AI 서치는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조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진 개념이다 보니까 AI 에이전틱 서치는 저희는 좀 크게 이렇게 보는데 그냥 AI 서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거다. 그 서브셋이라고 그냥 보고 있는데 최근에 LLM을 이제 엮어가지고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면서 이 에이전트한테 오토노미를 굉장히 높게 부여하고 기대치를 높이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든 이제 서브 태스크에다가 에이전틱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서 더 많은 기대치가 이제 투영된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제 정의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관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기대치들이 더 높아졌느냐라고 한번 그 예시로 따라가 볼게요. 그 20년 전부터 구글 검색한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 정도였어요. 2023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정도 검색하겠죠. 24년 수상자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나오겠죠. 그 제프리 힌튼이랑 나오겠죠. 근데 한 번의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관점에서 여러 검색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도 사용자들이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점을 투영하기 시작해요. 보시면은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 알려줘. 이게 구글 검색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2번에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도 이게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멀티 서치 같은 인텐트를 투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검색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서브 태스크를 생성해가지고 실제로 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답변을 내어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런 시퀀셜 서치 레벨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지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저희가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찾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 학생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들을 찾아서 그들의 커런트 액티비티를 알려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퀀셜하게 문제가 수행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수상자들을 찾아야 되죠. 그 수상자들의 노터블 스튜던트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커런트 액티비티를 찾아야 되죠. 이게 디펜던스가 생긴 거거든요. 과거의 일들이 수행이 되어야지만 다음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검색 2번 하고 검색 2번 했던 것들을 또 이제 2배수로 컴비네이션이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에이전트 시스템한테 기대하면서 에이전트 서치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상 수상자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리시피언트의 페이머스 스튜던트 찾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지리들을 쪼개어서 해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테슬라가 만들어놨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레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도 우리가 오토노미 레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레벨 1 정도가 딱 사용자 요청 완수하기 위해서 검색어 도메인 어떤 검색어 할지 어떤 도메인에서 검색을 할지 기본적인 값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작업 수행하는 거예요. 그 레벨 2 정도 되면은 여러 이제 퍼스펙티브를 하나부터 펼치는 거죠. 어떠한 뭐 손흥민의 근황을 찾을 때 손흥민의 뭐 경기 근황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생활적인 근황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익스펜션까지 다 에이전트 시스템한테 맡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같이 봤던 것처럼 의존 관계가 있는 복잡한 사용자 요청까지 이러한 맥락 관리라든지 이런 수행 과정을 스스로 정의해서 맡기는 것까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벨 3까지가 딱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요거랑 다이렉트리 매핑돼요. 1대1로. 근데 요즘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레벨 4 정도 가면은 요청 완수 여부를
스스로가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레벨 1부터 3는 그냥 코드로 비즈니스 로직을 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유형의 이러한 타입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LLM을 호출해서 사용해라고 진행하면 되는데 레벨 4는 그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만족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게 레벨 4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부터 에이전트 학습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런 리플렉션 패턴이죠. 리플렉티브 패턴이죠. 스스로 완수 여부를 판단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에이전트 서치라고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에이전틱 서치의 구현체에 리즈닝 모델 같은 것들이 얹어지면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느냐. 뭐 리즈닝 모델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챗 모델은 사용자가 질의하면 그냥 팍팍팍팍 답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리즈닝 모델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 이제 thought process나 thinking process 같은 것들을 거치고 나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게 리즈닝 모델의 대표적인 이제 차이죠. 테스트 타임 컴퓨트를 이용해서. 근데 그 오픈AI 5원 프리뷰 처음 나왔을 때 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큐멘테이션에 그렇게 써 있어요. 5원 프리뷰 같은 모델들은 제너럴 퍼포스 모델이 아니니까 쓸 때 신중을 기해라 라는 것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블로그 포스트에다가 뭐 사이언스나 코딩, 매스, 시뮬러 필드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는 거에 적합하다라는 것들을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 포스트에서 공개했던 이러한 벤치마크 성능들도 다 유관한 그 성능들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설날에 푹 쉬고 있을 때 딥식이 이제 아런으로 정말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딥식 아런이 세계를 휩쓸었던 거는 최초의 상용 수준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인데 상용 수준의 리즈닝 모델을. 근데 아런이 또 재밌는 게 저는 그 상용 수준이었던 것보다 더 재밌게 봤던 거는 5원 모델을 쓸 때는 5원이 도대체 어떠한 리즈닝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픈AI가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아론 모델을 보면은 이런 그 리즈닝 패스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론 모델 같은 것들한테 스템류 질문을 하면은 리즈닝 프로세스 잘 타가지고 그럴싸한 답변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사람들이 아론을 쓰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스템에만 리즈닝이 특화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하거든요. 글쓰기를 할 때도 리즈닝 패스가 정말 그럴싸하게 잘 나오면서 글쓰기를 했을 때도 추론의 역량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그 뭐랄까요 스네키한 질문들 있잖아요. 여행 계획 플래닝 해줘 이런 것들도 잘해내는 모습들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이제 연구진들이랄까요? 뭐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리즈닝 모델이 제너럴라이즈가 되고 있다. 제너럴라이즈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스템 필드가 아니더라도 리즈닝이 잘 워킹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리즈닝 트레이닝 모델들이 뭐 AR 모델들보다 많은 도메인에서 그 피크 퍼포먼스 대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한 게 아닌데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오픈AI도 되게 웃긴 게 스템에서만 써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 리즈닝 모델을 가지고 그 세이프티 모델을 만들고 있죠. 세이프티는 스템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너럴라이즈블 하다는 것들의 증거로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즈닝 모델을 에이전틱 서치라는 개념에 덧대어 봤을 때 어떠한 현상을 목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적용을 해봅니다. 쿼리는 Who is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2024? 2024년 가장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유했나요? 라는 질의입니다. 뭐 상상하시는 그것대로 검색이 이루어지고 답변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저 리즈닝 패스를 같이 보면 정말 재밌는데 요 베르나드 아르톨트인가요? 아르놀드? 요거 그 루이비통 회장 그분인데 그 다큐먼트 1과 이제 뭐 패시지 10을 보니까 요 베르나드가 세계 1등 부자였다. 2024년에 이런 정보를 취득을 해요. 문서 2번 보니까 또 그 관측이 됐어. 이 컴파운드 인포메이션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라는 다큐먼트가 끼어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리즈닝 모델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 드러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부자래 이런 컴플렉팅 인포메이션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메타데이터를 봅니다. 문서들의 메타데이터 보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하는 다큐먼트들은 2025년 문서들이다. 사용자는 2024년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2024년의 대답은 베르나드야.
라는 걸 리즈닝 모델이 직접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패스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복잡할 수 있는 지리에 복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스템한테는 복잡할 수 있는 지리에 대해서 해소를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이제 리즈닝 모델이 에이전트 서치 같은 이러한 기술의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서를 가져오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양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에이전트 시스템 소개드릴 때 복잡한 지리는 이 복잡한 지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서브 태스크를 이제 확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확장의 과정에서도 리즈닝 모델이 엄청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관측인데 이 게리 텐이라는 Y 컴비네이터 프레지던트가 있는데 게리 텐이 딥식 저 아론 모델 나오고 나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딥식이 그냥 성능도 좋은데 딥식이 리즈닝 패스라고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짓거리는 요 문장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간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답은 이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다니까 이 리즈닝 패스 과정이 나한테는 크레더블 소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UX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쭉 보고 있으면은 신뢰가 가요. 얘가 그냥 한 번에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까 좀 조심해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그 사이드 이펙트죠.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도 괜시리 더 좋은 이제 그 뭐죠? 가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이미 AI 서치 제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리즈닝 모델까지 이제 탑재했을 때는 그냥 더 높은 성능을 얻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 딥 리서치 like problem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데 딥 리서치도 다들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지난달에 오픈 AI가 자료조사 및 리포트 작성에 특화된 딥 리서치라는 제품이자 기능을 공개를 했죠.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복잡한 지리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뭔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검색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해주는 이런 딥 리서치 제품들이 나오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 나오고 그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홍보하고 있는 이제 그록의 딥서치라는 기능도 또 연달아 출시가 됐죠. 이런 블로그 포스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딥 리서치 like problem 이런 것들도 리즈닝 모델을 진짜 잘 쓴 정수의 제품에 가깝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를 그 딥 리서치라는 제품을 완수하기 위해서 요 브라우저도 사용하고 파이썬 툴 유즈도 쓸 수 있는 이러한 오원 모델 류를 R을 통해 가지고 학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즈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제 툴 써야 돼, 언제 브라우징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 수행을 하는 제품을 만든 거죠. 결국에 리즈닝 모델을 활용해서 이 리프렉티브 패턴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이 오토노미 레벨을 높이려는 제품적 시도가 그 딥 리서치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랭체인 포스트인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옛날에는 이 리플렉션 그러니까 어떠한 답변을 생성하고 답변이 괜찮은 것 같아, 나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이제 그 리플렉션 과정을 거치는 게 다 LLM 콜이었어요. 멀티플 LLM 콜을 통해 가지고 셀프 리플렉션을 구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안 그러거든요. 리즈닝 모델 나오고 나서는 그 리액트 방식으로 요 에이전트 구현하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observation 나올 때까지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떠한 함수를 실행하거나 어떠한 액션을 수행할 때 그 함수를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답변이 나오면은 잠깐 멈춰요. LLM 생성을 멈추고 실제로 함수를 실행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LLM 멀티플 콜이 아니라 하나의 LLM 콜에서 그 요 루프 안에서의 이제 리플렉션 작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리즈닝 모델의 요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함수 호출 등을 모두 인라이닝 해가지고 하나의 콜을 되게 팬시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 셀프 리플렉션이 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observation이 observation 아니죠.
이 액션이 나 함수 호출해야 돼라고 하면은 여기서 잠깐 LLM한테 추가 생성 멈추고 실제로 이 게대도 함수를 호출하고 이 결과를 프롬프트에 이어 붙이고 나서 다시 LLM한테 이제 제너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리즈닝 모델을 잘 레버리지 할 수 있으면은 에이전틱 비헤이비어가 되게 팬시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비즈니스적인 이야기인데 딥리서치 같은 제품은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딥리서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스크탑 리서치를 대체하는 제품이잖아요. 데스크탑에 앉아가지고 뭔가 장시간에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뭔가 컴퓨팅과 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딥리서치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사스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사스는 그냥 슬랙이나 깃허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르가니제이션에 40명 들어오면 40명 곱하기 그 퍼시트 프라이스 곱해가지고 그냥 간 매기잖아요. 근데 딥리서치는 그렇게 하기엔 단가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왜냐면 뭐 $20 곱하기 40 했는데 딥리서치 쓰는데 이 사람들이 300달러씩 써. 그럼 이 가치가 안 맞아. 비즈니스 마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스를 좀 치환해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으로 이제 프라이싱 모델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per 시트당 얼마, 아니 피처 하나 언락할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딥리서치가 결과를 한 건 해줄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건데 그 O1 프로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요 프로 챗GPT 프로에다가 O1 프로 모드를 넣어놨어요. 근데 가격이 $200거든요. 이거 $200 이거 솔직히 말 안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인디비주얼이 쓰기에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오픈AI가 당연히 알겠죠 이거를. 근데 그 일반인들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논리지 워커를 노리는 거거든요. $200를 쓰더라도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출 비용이 효용을 상회할 수 있는 이런 논리지 워커 영역부터 이러한 변혁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도 조금 재밌게 관측하고 있는 정보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LLM 나오고 나서 우리가 스트리밍이라는 UX를 적응하고 있잖아요. 스트리밍이라는 UX가 사실 어디 있어요? 원래 뭐 프론트엔드 있겠죠. 그려질 때 스트리밍하는 정도가 있겠죠. 근데 원래 그냥 어떤 사이트 이동하면 한 번에 다 그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인터넷 세대, 모바일 세대의 제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스트리밍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기다려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왜?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요거를 극한으로 간 게 딥리서치. 수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요. 왜냐면 결과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 에이전트 기반의 제품한테 기대하는 이런 시간 대비 만족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이런 딜레이드 그래티피케이션.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 기다리면은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 프리퍼런스도 많이 바뀔 거다. 이런 것도 재미있는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다 저도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다 저도 제가 학습해가지고 그 공유드린 내용인데 사라 타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 벤치마크 캐피탈이라고 진짜 전설적인 그 벤치마크 VC의 파트너 분인데 그때부터 2023년이에요. 2023년 8월 달부터 이런 얘기합니다. AI 스타트업들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워크를 팔아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아웃컴 베이스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죠. 이러한 변화 흐름이 다 이 리즈닝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딥시기 오픈소스로 이러한 상용 수준의 리즈닝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루어진 가속화 결과다. 그리고 최근에 클로드도 3.7 손에 내면서 이러한 포지셔닝을 잘 해주고 있죠. 결론 빠르게 공유드리면은 LLM과 에이전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능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이 에이전트 비헤이비어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에이전틱 서치, AI 서치에서 에이전틱 서치로 용어가 이제 확장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리즈닝 모델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한 모델 패러다임이다. 근데 모델에서 그치지 않고 딥리서치와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제품 수준을 빠르게 확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즈닝 모델은
필연적으로 구동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한 번에 기다리는 걸로 짧게 기다리는 걸로 그 상쇄가 안 될 정도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새로운 관측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측되어 온 미래지만 엄청나게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가속주의자들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역시 이런 마켓 컴피티션에서 제로 할루시네이션을 달성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생성형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에 어떤 것들이 생길지. 엄청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응해 나가는 것들도 되게 재밌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 저희도 빠르게 학습해가지고 결과나 이제 배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